어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도심의 한 은행 건물에서 무장한 총격범이 총기를 난사해 시민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민 신청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사전 절차 없이 곧바로 기각 처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뉴저지에서 추석 대잔치 행사가 개최됩니다. 뉴욕시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이 지난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올해 신호체계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시 도착률이 19년 내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도심의 한 은행 건물에서 무장한 총격범이 총기를 난사해 시민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10분쯤 신시내티 시내의 피프트 덜드 은행 건물 앞에서 괴한이 총을 쏴 시민들이 건물 앞 파운틴 광장 쪽으로 몰리면서 도심이 한순간 아수라장이 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총에 맞은 시민 3명 중 1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2명은 신시내티 대학 메디컬 센터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시내티 경찰국에 따르면 총격범이 은행 건물 로비에 들어가 경찰관들과 총격전을 벌였고 총격범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이 난 건물은 은행 외에 유명 아이스크림 가게와 페이스트리, 샌드위치 가게 등이 몰려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은행 건물 앞 파운틴 광장은 평소 음악회 등 행사가 많이 열리고 푸드트럭이 많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민 신청 서류가 부족하거나 기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이민 서류 제출자에게 주어지는 2차 기회가 더 이상은 없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민 신청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사전 절차 없이 곧바로 기각 처리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11일부터 이민 신청 서류를 심사할 때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할 경우 보충 서류 요청 또는 사전 기각 경고 등의 과정을 밟지 않고서도 즉시 기각 처리시킬 수 있는 규정을 본격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민심사관들은 보다 강화된 재량권을 갖고 다음 주부터 접수받은 이민 서류가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증빙 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거부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새 지침은 영주권 신청서나 이민 청원서 등 영주권 관련 서류뿐 아니라 취업 비자 등 비이민 서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신규 갱신 신청의 경우 제외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민심사관들에게 불충분하고 부적합한 신청 케이스를 즉시 기각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민 업무가 더욱 신속 처리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이민 신청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이민 신청 케이스를 기각할 소지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뉴저지에서 추석 대잔치 행사가 개최됩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뉴저지 한인회는 고국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공연과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과 가을의 정취를 즐기기 위해 뉴저지 한인회가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추석맞이 대잔치가 올해 17회째 행사를 개최합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올해 행사는 어린 한인 학생들이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며 이번 행사가 한인 이민 1세와 2, 3세 그리고 타민족 간의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이번 대잔치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준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와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제17회까지 올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신 모든 그 스폰서해 주신 지상사들 또 기업들 그리고 개인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뉴저지 리치필드파 뉴 오버팩 공원에서 15일과 16일 이틀간 열리는 이번 추석맞이 대잔치는 태권도 시범부터 유명 지휘자 알렌 오렐리아와 성악가 구이세페 타오미나가 이끄는 뛰어난 클래식 연주, 우아한 전통 무용, 어린 꿈나무들의 K-팝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되며 특히 대답 없는 너, 아름다운 구속 등 수많은 곡을 히트시키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가수 김종서가 이틀간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풍성한 먹거리와 미주 한인 경찰협회가 마련한 경찰 체험 박람회, 전통 문화체험, 어린이 한복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추석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은행들이 오는 24일 추석을 앞두고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개인 계좌 고객들에게 송금 수수료가 면제되며 일부 은행들은 CD와 적금 등의 계좌만 둔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인은행들은 2018년 추석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의 일정과 송금 한도액, 송금 가능 국가 등을 어제 공지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하는 노아은행은 10일부터 21일까지 송금 액수와 송금 국가에 제한 없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홉은 14일부터 24일까지 열흘 동안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 타이완 등 5개국에 보내는 송금에 한해 액수 제한 없이 송금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뉴뱅크는 15일부터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해 24일까지 진행하며 이 기간 중 한국으로 보내는 1인당 $3,000까지의 금액에 한해 송금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한미은행과 메트로시티, 퍼시픽시티, 우리아메리카, 신한아메리카, 뉴밀레니엄 등 6개 은행은 17일부터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들 은행 중 메트로시티 은행과 우리아메리카 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은 송금 액수에 관계없이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며 메트로시티 은행은 1인당 $1,000, 우리아메리카 은행은 1회당 $3,000, 총 2회까지 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플로리다 고교생의 학부모들이 지난 8월 치러진 SAT에 아시아에서 실시된 SAT 시험 문제가 중복 출제돼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칼리지 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맨하탄에 본사를 둔 로펌 널스바움 로우 그룹과 플로리다 고교생의 학부모는 지난 8월 치른 SAT에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에서 실시된 SAT 시험 문제가 중복 출제돼 피해를 봤다며 각각 뉴욕과 플로리다 연방지법에 칼리지 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칼리지 보드가 시험 문제를 재활용해 중복 출제함으로써 신용 의무를 위반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SAT 시험 문제 중복 출제 논란은 지난 8월 25일 치러진 SAT 시험의 문제가 지난해 10월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안 국가에서 실시된 국제 SAT 문제와 동일하다는 문제 재활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이 시험 문제가 시험일 이전에 사전 유출됐다는 증거 사진을 SNS에 게재하면서 논란이 확대되자 칼리지 보드는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칼리지 보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실시한 올해 미국 대학 평가에서 아이빌리그 하버드 대학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일대와 브라운 대학은 지난해보다 좋은 평가를 받아 3위와 7위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학생들의 진로, 졸업 후 연봉과 성과 40%, 대학원 아카데미 자원 30%, 학생 참여도 20%, 학생 교직원의 다양성 10% 등을 토대로 한 올해 미국 상위 50개 대학 평가에서 하버드 대학이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매사추세츠 공대, 3위 예일대, 4위 컬럼비아,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대가 5위, 스탠포드대 6위, 브라운대와 듀크대가 공동 7위, 프린스턴대 9위, 펜실베니아 대학 10위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6위를 차지했던 예일대는 3위로 뛰어올랐으며 브라운 대학은 4계단 상승해 7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위에 랭크됐던 코넬 대학은 1계단 하락해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UC 버클리도 7계단 껑충 뛴 33위에 랭크됐습니다. 또 가성비 최고 대학의 베리아 칼리지가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노스캘리포니아 대학교 채플힐, 시애틀 워싱턴대, 펄듀대 웨스트 라파얏, 캘리포니아 주립대 로스앤젤레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버럴 아트 대학 순위에는 에머스 대학과 윌리엄스, 포모나, 웨즐리, 스와스모어 등의 순이었습니다. 뉴욕시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이 지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는 뉴욕시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재산세는 증가했지만 저소득층 뉴요커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중간 재산세는 3,849달러로 지난 2005년 1,940달러보다 무려 98.4% 증가했다고 뉴욕시 감사원이 어제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도 12.7%로 10년 전보다 2배가 증가했으며 다른 모든 소득 구간의 재산세 증가폭보다 커 불공정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 감사원은 지난 10년 동안 뉴욕시의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재산세가 증가한 반면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저소득층 뉴요커의 소득은 오히려 0.8%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시 감사원은 저소득층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재산세 공제 혜택 확대와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재산세 부담 증가율이 가장 적은 소득 구간은 2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10년 전에 비해 11% 증가폭을 보였고 100만 달러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재산세 부담은 44%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롱아일랜드와 웨체스터 카운티의 재산세 부담도 10년 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롱아일랜드의 경우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저소득층이 부담한 중간 재산세는 10년 사이 1,944달러가 늘어 8,205달러를 내며 웨체스터 카운티도 10년 전보다 2,238달러가 늘어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저소득층이 부담한 중간 재산세는 6,979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올해 신호 체계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시 도착률이 19년 내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열차 운행 차질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제3회 노선이 완공되는 오는 202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 정시 도착률은 89.9%로 지난해 같은 기간 93.1%보다 무려 4%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19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했습니다. 승객들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열차 운행 차질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 큰 혼잡이 빚어지면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뉴욕 주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정시 도착률이 낮아진 이유로는 철로가 낙뢰를 맞는 등 사고로 신호 체계가 고장이 빈번하게 나면서 열차 운행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 운행의 지연, 취소 사태는 제3회 노선이 완공되는 202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인 플로랄 파크와 힉스빌을 잇는 10마일 구간의 제3회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선이 전체 승객 중 40%를 수용할 수 있어 불편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가 수돗물의 수질 감시 항목을 추가하고 기준치를 마련해 수질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내년부터 수돗물 공급 업체는 정기적으로 발암물질의 검출 여부를 조사해 고객들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뉴저지 주 환경보호국은 수돗물 감시 항목에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발암물질인 과브라 옥산탄 PFOA를 추가하고 수돗물 최대 함유량을 13ppt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주 리치우드와 페어론, 가필드 등 버겐 카운티 지역을 포함한 14곳의 상수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최소 20ppt의 PFO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주 환경보호국은 2019년부터 수돗물 공급 업체들의 경우 정기적으로 PFOA의 검출 여부를 조사해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PFOA를 수질 감시 항목으로 추가하고 기준치를 마련한 주는 뉴저지주가 최초입니다. PFOA는 주로 프라이팬 코팅제, 살충제, 기계 청소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인체에 쌓이면 간과 면역계 질환, 태아와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회관을 관리하던 한미동포재단의 분규 사태로 새 관리 주체를 정하기 위한 정관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로라 전 한인회장이 한인회관의 소유권이 한인회로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주 검찰의 법정 관리에 들어간 사안이라며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미동포재단 내분 사태가 건물 소유권 논쟁으로 불거지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한인회 간의 관리 주체는 건물의 직접적인 관계자인 한인회가 돼야 하며
이에 대한 수익은 다시 한인 커뮤니티에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커뮤니티의 여론이 수렴이 된 상황에서 좋은 그 새로운 정안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말 50년 대계를 위해서는 이번에는 소유권도 한인회로 넘어와서 그 수익으로 하여금 커뮤니티 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시당초 한인회 간의 설립은 한인사회에서 추진된 만큼 한인 커뮤니티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한인회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는 이게 한인회관 안에, 그러니까 한인회 안에 빌딩 커뮤니티, 그러니까 자체적 건물을 마련하고자 빌딩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그 빌딩 커뮤니티에서 돈을 모아서 15만 불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15만 불 해서 30만 불로 이 건물을 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주체자는 한인회였습니다. 또 차세대 한인들과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사업 진행 역시 건물 렌트비 등의 수입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동포재단 개혁 작업을 진행 중인 LA 총영사관 측은 커뮤니티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해당 사안은 주 검찰의 법정 관리를 받아온 사안이라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권한이 지금 주검찰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저희는 뭐 그런 한인회를 포함해서 그 동포사회 어떤 의견들 이런 걸 전달하는 거고, 근데 결정은 주검찰청이 하는 겁니다. 현재 LA 총영사관은 동포재단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회를 구성하고 새 정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여 명의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한 한인회는 LA 총영사관 측에 그동안의 정관 작업 진행 상황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다음 주부터 소유권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한인들의 투표 자격을 축소시키자는 주민의회 개정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LA시 주민의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표 자격 개정안은 대다수의 한인들의 투표권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며 교회와 마켓 등에서 반대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명운동은 주민의회 CIS의 정의에서 한인타운과 같이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특수지역은 기존과 같이 해당 지역구 의회에서 투표 자격을 정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10,000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윌셔 주민의회 선거에서 방글라데시가 제기한 주민의회 분리 신설안에 참가한 한인 70%는 타 지역 주민들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카를로스 멘차카 뉴욕시 의원은 뉴욕주 정부기관들과 아이스의 모든 업무 계약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최근 뉴욕시경과 아이스가 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방안입니다. 멘차카 시의원은 뉴욕시 정부가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언했음에도 아이스와 계약을 맺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번 조례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뉴욕시 치안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청은 어제 아동 성학대 조사의 일환으로 뉴욕주 내 8개 가톨릭 교구에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펜실베니아주 검찰이 소집한 대배심이 1940년부터 70년 사이 수백 명의 성직자가 1,000명이 넘는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가톨릭 성직자 아동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주 검찰은 누구라도 관련된 내용을 아는 사람은 핫라인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4일 실시된 매사추세츠주 연방하원 제3지구 민주당 예비선거 결과 단 52표 차이로 2위에 오른 한인 데니엘 고 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데니엘 고 후보는 개표 결과 18,316표를 획득해 경쟁자 로리 트라한 후보에 이어 초박빙의 2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연방하원 제3지구에서 수백 장의 임시투표지에 대한 개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가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비롯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 국적의 해커 박진혁 씨와 회사 조선 엑스포 합영 회사를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박 씨가 북한 정부 또는 노동당을 대신해 해외 타깃을 향해 사이버 보안을 훼손하는 중대한 활동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 법무부는 박 씨를 소니 픽처스 해킹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고 가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영상 23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영상 15도. 일요일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